네, 다음 코너입니다. 다음 코너는 만화인데요. 제목은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에이스 죽고 안 본다. 에이스 죽어요? 아, 봤죠? 자, 뭐, 원피스가 참 요새 참 원성이 많은데 여러 네, 가지로. 그러니까 뭐 죽고 안 본다라는 게 참 네, 많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이스 죽고 안 본다. 네. 이를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2017년에 본 만화 웹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 순서는 똑같이 베스트 워스트부터 가죠. 네. 저부터 갈까요, 또? 네, 가시죠. 네. 저는 이제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앞에 계신 분들이 예상을 했겠지만, 저는 이제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야. 네. 어떤 만화일까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어떤 말하자면은 이제 그 두 명의 캐릭터가 메인으로 등장합니다. 남자 주인공 니시카타랑 여자 주인공 타카기 양이 등장하는데요. 타카기 양이 니시카타를 골탕 먹이는데, 그 둘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요? 중학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질풍노도의 시기. 네, 질풍노도의 시기죠. 또 사춘기고. 그래서 네. 남자애는 되게 부끄러워하고, 막 이렇게 여자한테 관심이 있는데,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여자는 엄청 적극적으로 하면서, 남자 이렇게 놀리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장난을 잘 칩니다. 휴밀리에이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네. 네, 그것입니다. 약간 썸 타는 네. 네, 약간 그 옴니버스 형식으로 네. 구성이 일단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17년 연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작가가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화에서 뭔가 좀 진전이 있었고 그리고 옛날 느낌이 다시 나게 만듦으로써 했었고 저는 뭐 한화도 빠짐없이 저를 설레게 했기 때문에 타카기 양이 예,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상으로 전권 소장하고 계신 투팡님이 네, 저 지금 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이제 대원을 통해서 나온 한국 정발본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16년도에 제가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 예, 아, 그래서 제 시간에 2017년에는 아예 워스트가 될 네, 만한 워스트. 않다. 저 정신 건강에 이로운 것들만. 예. 아니 뭐 예, 보기 좋은 것만 봐도 시간이 아까운데 뭐 워스트 안 좋은 것까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시간을 손해 보고 손절을 한 뒤, 네, 17년은 그래도 조금 이제 행복한 만화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현 씨 베스트 워스트 뭔가요? 사실 저는 만화를 끝까지 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웹툰은 좀 많이 보거든요. 뭐 여러 플랫폼에서 웹툰 많이 보는데 베스트는 이제 그 다음에 들쥐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어떤 작품이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그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이제 개인 정보, 뭐 내 지문 정보, 뭐 여러 금융 정보 같은 게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그 옛날에 그 손톱 먹으면은 나로 변하는 그 아, 쥐얘기 네. 있죠. 네, 제가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예, 그거를 아주 현대화해서 이제 내가 대체돼 버리는 들쥐가 내가 돼 버리는 뭐 약간 그런 거를 다룬 약간 스릴러 만화인데 지금 또 휴재하고 이제 연중 장기 휴재를 해갖고 지금 못 보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네, 오랜만에 그 루드비코라는 작가인데 오랜만에 나온 작품이어서 또 재밌게 봤지만 네, 아쉽다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약속을 어겼다 아, 베스트이긴 한데 아쉽다. 안 나오고 있다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존나 화가 난다 음, 이 10월 달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그게 몇 년도 10월인지 말을 안 했다. 아, 18년 10월이겠네요, 그러면. 근데 공지가 없다. 음, 이거는 아무튼 뭐 저는 또 이제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저는 매 회차 돈 내고 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워스트는 또 이제 사실 웹툰이다 보니까 굳이 안 봐도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보다가 재미없으면은 네, 안 봐도 돼요. 안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거 말고도 할 게 많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라든가 그래서 워스트는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네, 워스트는 굳이 언급 안 해도 그냥 네. 되게 저거 웹툰이나 이런 만화의 되게 특징인 것 같아요. 안 봐도 네, 된다. 안 보면 되니까. 약간 워킹데드 같은 건 더러워서 본다는데 이건 안 봐도 네. 된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컨텐츠를 어떤 끊는 게 좀 쉽다. 네, 그죠. 하긴 요즘 웹툰은 뭐 드라마는 뭐 보는 게 주에 하나씩 한두 개 정도라고 해도 네. 웹툰은 뭐 10개씩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죠. 워낙 노출되는 수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네. 이제 뭐 끊는 것도 끊고 다시 보고 이런 것도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접점이 또 좋고 하니까요.
워스트 생각났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지금 그 미티라고 네이버에서 연재하는 작가가 예. 신작을 다작을 냈습니다. 많이 하는. 예, 다작하는 신작을 냈는데 예. 그게 뭐더라? 니편 내편인가요? 예, 니편 내편. 아, 제가 이 작가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건이 우연으로 일어나고 그게 나중에 안 좋게 터져서 이제 수습 불가능한 이야기가 돼갖고 이제 막 도중에 흔히 말하는 찍 싸버리는 예. 그렇게 뭐 어영부영하면서 예. 죄송합니다 제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똑같은 구성으로 새로운 걸 시작했기 때문에 네 보자마자 이거는 워스트다. 네. 그러니까 미티 작가의 자기 복제가 또 미티가 또 근데 또 이제 이 얘기는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의 베스트 워스트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올해 이북으로 만화를 봤는데요. 어떤 만화를 봤냐면은 정말 이거는 말해도 정말 모를 것 같아서 좀 네. 이것도 좀 민망스럽긴 한데 텐이라는 만화입니다. 텐. 당연히 제가 모르죠. 예. 천하거리의 케나마라는 만화인데요. 이 작가가 누구냐면은 후쿠모토 노부유키, 도바무시로 카이즈로 유명한 작가. 자와. 이 작가도 이게 연차가 꽤 많이 되다 보니까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카이지 정도가 유명한데 이분의 주 종목이 마작 만화거든요. 네. 마작 만화를 참 많이 내신 분인데 이 작품 자체는 좀 늦게 정식 발매가 된 작품이에요. 이게 90년대에 나온 작품인데 최근에 이 후쿠모토 노부유키 작가의 그전에 발매되지 않았던 작품들이 이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종이책으로는 안 나오고 아무래도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북으로 나와서 제가 평소에 말을 많이 들었던 작품이라 이북으로 사서 다 봤습니다. 10몇 권 되는데 이북리더. 네.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추천하기가 좀 어려운 게 마작 만화라서 마작을 모르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네. 도바묵시로 카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발이 끊기기 전에가 마작 내용이었죠. 네. 네. 마작을 알고 보면 참 재밌는데 모르면 하나도 재미가 없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죠. 카이지에서도 이제 마작이 들어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안 보기 시작했는데 네. 보는 사람들은 마작을 알면 재밌다 라고 네. 많이 얘기를 했죠. 일본에서는 참 마작을 우리나라 고스톱 정도로 많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중국도 많이 하긴 하죠. 네, 중국 같은 중국도 경우에는 생활체육 체육 종목이 하나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인기가 있고 네. 대만에서도 대만 초대 총리가 누구죠? 장제스. 장제스가 딴 거는 아닌데? 장제스였나? 싱가포르의 장계석 아니야 장계석? 장제스? 싱가포르의 그분이었나?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딴 거는 다 하겠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마작을 끊으라고 하기는 참 어렵다. 장제스가 한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마작을 하면서 나에게 제일 높은 족보가 있거든요. 그거 네. 한번 못 내보고 죽는 게 아쉽다. 한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참 우리나라에서는 마작이라는 게 되게 마이너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베스트로 뽑고 그래도 혹시 돈이 남거나 이러면은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묻는 거는 네. 이겁니다. 마작 만화예요. 한 19권인가 18권인가 17권인가 그 정도 되는데 20권이 채 안 되는데요. 마작 만화 맞습니다. 마작 만화 맞는데요. 마지막에 3권, 3권 정도 분량에서는 마작을 안 합니다. 그럼 뭐라죠? 여기에 이 텐이라는 만화의 주인공 이름이 텐이에요. 그리고 텐이라는 사람 이름이고 이 사람이 마작을 치는 사람인데 네. 그 주인공인데 여기 조연이 있습니다. 조연의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TMI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는 네.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럼 텐 특집을 하세요. 조연이 있어요. 그냥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조연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만화에 보면은 사이드킥. 사이드킥 네. 아니고 주인공보다 센. 아귀. 그게 네. 주인공보다 센 약간 멘토 느낌의 그런
인물 나오잖아요. 현경장. 아, 이거 통했네. 그런 느낌. 그 직접적인 스승은 아닌데, 뭐 그런 사람, 라이벌은 아니고, 네. 우리 편인데 되게 주인공보다 센. 그래서 오히려 주인공보다 더 인기가 많아져 버리거나. 더 파이팅 마모루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네. 그런 느낌의 캐릭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늙었어요. 늙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3권 분량에서 그, 치매에 걸려요. 치매에 걸려서 이 사람이 그 자신을 안락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장례식을 열어요. 자기 장례식을 하고 장례식을 연 다음에 그 이 만화에 그동안 나왔던 사람들, 적대했던 사람들 아니면 동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9명 되는데 그 장례식에 마지막에 불러 모아서 마지막 작별을 하자고 해요. 네. 근데 이게 도박 만화 전문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 두고 그 나머지 등장인물들이 놓고 설득을 하는 게 되는데 살라는 식으로인가요? 이 사람을 치매를 걸렸다고 해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그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각자 저마다의 논리를 대면서 주인공을 포함해서 막 설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해서 나랑 도박을 해서 이기면 넌 죽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하는데 그 속에서 명대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마자가고는 정말 관련이 없는데요. 어떤 그 카이지에서 그런 게 나오지만 어떤 삶에 대한 철학, 그 살고 죽는 거에 대한 철학 같은 게 그런 통찰이나 어떤 거에 대한 성찰적 철학적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거는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3권. 그래서 올해 봤던 가장 좋은 만화책 내용이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좀 정말 길게 말했는데 죄송하고요. 워스트는 그 대신에 짧게 할게요. 정말 짧게 할게요. 네. 저는 웹툰은 네이버 웹툰을 주로 보거든요. 네. 한두 개밖에 안 보는데. 네. 워스트는 전부 네이버에서 뽑았습니다. 복합원, 도라노키 입장, 공감 JPG, 덴마 4개 뽑았습니다. 네. 덴마는 아닙니다. 자, 복합왕은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제가 기안84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기안84는 정말 만화가가 돼선 안 될 인물이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노병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병가는 저는 그래도 그거는 그런 기한이 할 수 있으면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확실히 그 주호민의 짬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한 번의 행운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라노 로키짱은 이거는 만화가 아닙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도라노 로키짱은 네. 만화가 아니라 포토샵 예제집이고요. 네. 공감.jpg는 그림판 예제집입니다. 실제로 저는 공감.jpg는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감.jpg 같은 경우에 보는 게 이거에 이득을 주는 셈이기 때문에 네. 보지 말자라는 운동이 계속 있었거든요. 저 거기 참여해서 아예 보이콧을 하고 안 봤는데 후기를 어제 봤어요. 후기. 네. 제가 그새 끝났더라고. 아. 그래서 후기를 봤는데 진짜 그림판으로 그린 거예요. 네, 진짜 그림판으로 그랬어요. 그거를 연재를 시켜주는 담당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이게 공모전 1등 수상작이라서 연재가 된 건데 그 네이버가 약속을 어겼죠.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애초에 참가 조건 자체에. 그건 문제 있었죠. 어쨌든 네. 1등을 했기 때문에 연재를 시켜줬다라는 거는. 네. 근데 네이버가 얼마나 레퓨테이션에 정말 나이브한 태도로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죠. 볼 수 있는 어떤 일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덴마 같은 경우에는 덴마를 왜 워스트로 뽑았냐면은 이건 제가 두녀 씨한테는 살짝 얘기를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거대한 어떤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산이 있어요. 네. 그거 이런 겁니다. 이 산의 가장 안쪽에 잠들어 있는 정말 이 바닐라 존나 맛있는 바닐라다. 엄청 맛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다. 그리고 이거를 다 먹으면은 거기에 초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완전 쩔을 거야. 너 인생 그 초코 아이스크림 먹으면 너 다 끝나는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 산더미만한 아이스크림을 파먹는데 티스푼 하나를 주는 겁니다. 네. 일주일에 3번을 연재하는데 전혀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사의 반은 설정 설명입니다. 그것이 거의 매회 나옵니다. 아, 이걸 어쩌라는 거죠? 그거- 세계는 세계는 점점 넓어지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 만화를 연재를 왜 하는 걸까요? 스토리 전달에 이게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완결이 난 것뿐입니다. 완결을 내지 않는 이상 이 덴마는 스토리적인 면에 있어서 실패했다. 베이프인 거죠. 그런 그 과도한 설정하고 대사로 보면 이제 또 그 나이트런이라는 웹툰 혹시 아, 알고 그거랑 계시나요? 좀 네. 다른 느낌. 아, 그래서 좀 다른 느낌인가요? 요새는 거의 그 덴마 같은 경우에는 컷구성 같은 걸 보면 거의 명탐정 코난 수준이죠. 말이 많죠. 점점 칸이 점점 좁아져. 제가 봤을 때는 그 작가가 양가 선생님이 네.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똥을 너무 많이 그러면은 쓰네. 새로운 설정을 내면 안 되죠. 네,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이슈 토크 들어가 있습니다. 이슈 토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참 이게 참 참혹한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약간 살짝 화제가 됐었죠. 마루마루였나요? 네. 그게 뭐예요? 불법 만화 사이트인데 사이트. 아, 스캔본 올라오는데. 네. 광고 수익이 300억이 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이거는 참, 안타까운 사태인데요. 네. 이거는 단순히 불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거 좀 다층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일단 국내 환경에서는 그 만화의 헤게모니가 웹툰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불법 만화 사이트에서 나오는 건 다 잡지 만화가 아닙니다. 네. 구미디어죠. 이거에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불법 만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연재분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연재분. 네. 원피스 최신화. 그 정말 마루마루 이제 유명했던 원나블. 그죠.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최신화를 볼 수 있는 곳. 네. 그게 한국에 번역이 돼서 들어와서 잡지에 번역돼서 연재되는 걸 보는 거나 그 단행본이 나와서 뭐 사진 않더라도 대여점에서 빌려보더라도 너무 늦다라는 거죠. 그죠. 세상이 좁아져도 인터넷으로 하면 이미지 파일이 정말 하루만에 그냥 눈 깜빡할 새 그냥 보고 끝낼 수 있는데 네. 너무 그 기존의 구미디어를 이용하는 만화의 경우에는 너무 그게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을 이용하는 거는 뭐 잘못된 일이긴 합니다만 그 소비자로서는 거기에 꼭 현혹되지 않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게스트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불법 만화 사이트가 이렇게 흔히 300억을 하고 정작 국내의 전통적인 뭐 잡지 만화 이런 거는 뭘 하는지도 모르고 본 적이 없죠, 최근에. 네. 최근에라면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만화 잡지를 사서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희 세대에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는 대리점 세대잖아요. 대여점 세대잖아요. 대여점 세대. 예. 네. 어릴 적에 본 것 같아요. 소년 점프. 뭐. 네, 소년점 챔프. 네네. 아무튼 그 웹툰이 있다고 해도 이런 종이 만화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 아까 넷플릭스 TV 영화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런 게 있더라도 기존의 것은 파일에 국한할 것이다 그러는데 만화에서는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불법 복제가 너무 쉽고 빠르다라는 잡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불공평하다는 점이 있어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법의 철퇴를 사이트를 다 없애버리는 법의 철퇴를 내리지 않는 이상. 아 근데 그래도 그게 반복될 것 같긴 하네요. 그 사이트들은 전부 다 외국 서버 기반이에요. 아 정말요? 그 국내 차단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워닝을 띄우는 방법은 임시적인 방법이죠. 아. 그리고 결국엔 또 우리가 우회하면 되고. VPN 쓰고 그러면 또 VPN과 어떤 네. 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슬픈 얘기보다는 책을 사서 보는 것보다 그게 더 싸거든요. 네. 그죠. VPN을 이용하는 게. 네. 저는 사실 문외 아니라 뭐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저는. 네.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답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조금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약간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소비자부터 변해야 할까요? 근데 소비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회자인데도 토론을 직접 거는 약간 먼 생각이 돼버렸는데, 네. 소비자들한테 너무 쉽단 말이죠. 그거를 하지 않게 만들 방법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또 저는 약간 어디서 차가 나냐면은 지금 한국에서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과연 이런 불법 유통로가 없었으면은 이 정도까지 인기가 있었을까라는 거에서 저는 또 불법이 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네, 저는 그건 충분히 그러니까 인기나 이런 거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그 네. 저울로 재어보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게임이나 이런 이제 만화나 이런 것들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 불법으로 즐겼던 사람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뭐 벌이가 생기고 이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작자한테 내가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원작자한테 그러니까 원작 제작자가 제작물에 대한 마땅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품, 이제 게임은 불법 게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근 한 4년간. 그리고 만화 같은 경우에도 아예 안 본다고는, 이제 한국에서 안 나오는 것들은, 네, 안 본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이제 한국에 발매되는 것들은 저는 이제 사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저처럼, 그러니까 제가 막 되게 잘났고 지성인이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그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면은 원작자도 좋고, 이제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교환이 되지 않을까. 그 정론이긴 한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건 개념적인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되게 어려운. 다른 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라고 표현하면은 우리는 만화는 대여점으로 보고 네. 음악은 소리바다로 다운받고 그죠. 게임은 YG에서 다운받고 이렇게 뭐 문화 컨텐츠라고는 뭐 돈을 내고 하면서 자라본 적이 솔직히 말하자면 적은 세대잖아요. 그죠. 근데 투박 씨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돈을 주고 산다. 네. 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런 지금 이 불법 만화 사이트에 300억 광고 수익을 나는 그 이용자들이 전부 나이를 먹어서 경제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느냐. 그럼 그동안에 새로 유입된 사람은 어떡하지? 이런 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불법이란 것 자체는 아무리 보안이 강화되고 아무리 뭐 어떻게 돼도 저는 계속 돌 거라고 생각하는 창과 사람이고. 방패의 싸움이다. 근데 네.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도 지금 균형이 너무 안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 이 정도 수준에서 저거지. 그러니까 네. 그거에 뭔가 현실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확한 거를 명확한 거요? 네.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명확한 거요? 아니 불법으로 한 이용자 중에 한 명을 잡아서 종로 네거리에서 돌로 때려 죽이는 법을 만들자. 이런 거. 그러면 제 주변에 잡혀갈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 약간 그거 심판의 날 와갖고 그죠, 예. 퍼지데이 와갖고 예, 인구의 대다수가 잡혀갈 거예요, 그러면. 근데 솔직히 만화 보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스캔본 안 본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그러니까. 300억의 수익이 날 정도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확실히 300억의 수익이 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어때요? 약간 이미 요런 거 제공하는 사이트가 그런 식으로 돼 있지만 아예 넷플릭스처럼 뭐 수입하는 쪽에서나 이렇게 연합을 해서 약간 어차피 스캔본을 볼 거면 스캔본을
뭔가 제휴해서 올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플랫폼 네. 구독형 플랫폼을 그럼 만들면 어떨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정당한 대가를 주고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게. 근데 그러니까 정리 네. 한번 할게요. 네네. 정리를.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불법 사이트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속도와 라이센스. 속도를 뭐 더 빠를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속도가 그 속도를 네. 따라잡아 보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속도를 번역을 번역 생각을 못 네, 했으니까. 번역이 곧 속도죠. 번역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올라오는 속도랑 네, 번역 속도. 매주 목요일 날 원피스가 연재가 되는데 스캔보 같은 경우는 수요일 저녁에 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출판사로 보내는 그 사이에 거기서 유출이 되는 거라서 그 저는 속도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해적판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뭐 다 구속됐고 뭐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잡혀갔다고는 하는데 일본 내에서의 얘기고 뭐 그렇게 하면 네. 사실 끝이 안 나는 그 네. 청강파에 싸우면 사실 끝은 안 나지만 네. 어떤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이용자라는 게 그 뭐 정말 많지만 300억의 수익이 정말 많지만 네. 그 중에서는 어떤 원피스를 한 반년 기다려서 한 권. 보는 속도는 너무 느리다. 네. 근데 너무 현혹된다. 근데 하루나 이틀 정도면 참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아, 거예요. 그죠.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지불하는 비용이 그 육다 선생한테 돌아간다고 하면은 네. 칠다 아닌가요 요새? 요즘 실다가 육다 선생도 납치당하신 실다 선생가 하고 계신데 그분에게 간다면은 그래도 이제 저를 비롯해서 원피스 매니아들이 이미 매니아층이 한국에서 충분히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챔프 같은 잡지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약간 진짜 한국 시장에 팔아먹으려고만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저는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되네요. 결국 이제 종이 일단 국내 한정에서는 종이 만화는 이제 사장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소장의 의미가 아니면 사실 그죠? 소장의 굳이 의미가 그런 것 더 같아요. 커졌다고 봅니다. 저는. 보는 거는 더 빨리 보는 방법. 그러니까 잡지에 연재된 시스템. 일주일에 한 번씩 잡지에 연재돼서 그게 그 단행본으로 나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행본 개념이잖아요. 잡지 연재가 네. 아니잖아요. 주간 연재가 아니라 이제 단행본이 한 권씩 한 나오는 권씩, 시스템이고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주간 연재 시스템. 네. 코믹스의 경우. 네. 저는 차라리 북미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단행본 단위. 네, 단행본 단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종이 만화가 갈 방향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잡지 형식으로 나오면은 제가 보는 만화는 2개예요. 거기 뭐 수십 가지의 만화가 들어가 있는데 그 2개를 보려고 나머지 제가 싫어하는 보지 않는. 보지 않는 도쿄굴 같은 것까지 돈을 줘야 된다는 게 저는 싫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방금 전에 TV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문화 콘텐츠는 선택이 되는데 잡지라는 매체는 다 일단 사면은 내가 보지 않을 것까지 산다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런 게 좀 있다. 네. 만약에 그것만 이렇게 살 수 있으면은 네. 사람들이 그것만 사서 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네. 그거는 지금 웹툰 사이트에서 하고 있죠. 네. 미리 보기는. 네. 네, 미리 그 보기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고. 네. 그런 불법 사이트가 300억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웹툰의 유료 수익, 유료 미리 보기 수익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대안은 있는데 좀 쉽지 않은 것일 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플랫폼, 불법 사이트와 맞먹을 정도의 속도를 가지는 연재를 아예 온라인으로 한 것도 이제는 근데 또 일본 시장이 중심이 되고 일본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네. 그것도 그렇네요. 일본에서는 잡지책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국만 온라인으로 그게 뜬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네. 얼마나 화나겠어요. 한국 후진들 뭐냐 하면서. 그 해적줄로 보는 네. 뭐 주제가 해적이니까 뭐 그럴 수 아니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해서도 조금 뭔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미리 보기가
웹툰 미리 보기가 불법으로 뚫렸으면은 지금과 같은 수익이 났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웹툰 미리 보기도 근데 그것도 막 방법 있지 않나요?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아, 그죠. 예. 페이스북 같은 데. 예. 근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플랫폼 측에서 되게 아주 예. 예민하고 엄중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 레진이나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네. 개입을 하니까. 미리 보기 틀자마자 뜨거든요. 예. 그래서 법의 철퇴를 맞을 준비하라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건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그 게임도 그렇잖아요. 게임도 불법 복제가 정말 만연했을 때 네. 정말 아무도 게임을 사서 하지 않을 때 네. 그때는 그것도 공짜라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기 쉽고 우리 구하지 못했던 게임이 참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네. 한패되고. 유저 한글 패치되고. 그러니까 불법이 합법보다 편해서는 합법이 불법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네. 되게 그런 힘들죠. 구조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불법보다 더 편하진 않더라도 불법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이것도 참 슬픈 얘기네. 불법과 경쟁해야 된다는 것도 좀 웃기는 얘기긴 한데 불법 복제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유저한테 다가가는 어떤 편의성이라던가 그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으면 스팀이 그렇잖아요. 네. 그죠. 스팀이 그 디지털 컨텐츠라는 점을 살려서 엄청난 수의 할인 네. 뭐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지 않는 게임들도 사게 되는 네. 그 게임 모으는 게임이라고 그러죠, 스팀. 네.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됐었잖아요. 네. 음악의 경우에도 정말 MP3 복제 문제가 정말 심각했는데 네. 스트리밍이라는 걸로 또 해결이 네, 해결책을 됐습니다. 뚫었죠. 물론 그 뭐 수익에 관련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낫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유저들이 변하는 것도 의식이 변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구조적인 것에 있어서도 어떤 당사자들의 노력이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네. 이야기 이 정도 정리를 하죠. 네, 30분 정도 했네요. 이거를 트렌드 예측합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웹툰 아니면 플랫폼 작가 독자 웹툰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나라는 주제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좀 심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데 네. 참 시간 때문에 네. 웹툰 많이 봅니까? 웹툰이요? 손가락 꼽습니다. 한 5개, 한 10개 안으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이 보는 거 아닌가? 그런가요? 네, 뭐, 이 정도면, 근데 또 이제 뭐, 인터넷을 워낙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정도 이제 돌아가는 느낌은 알고, 이 정도는 되죠, 그래도. 그래서 최근에 그 레진 코믹스에서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그 전에 뭐 젠더 이슈로 해가지고 뭐 독자가 갑이냐, 뭐, 작가가 갑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네. 플랫폼이 갑이냐, 작가가 존중되어야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참 이 3자 관계가 참 미묘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하면은 시간이 정말 이 얘기 가지고 또 1시간 할 수 네, 있습니다.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근데, 한 줄 평 할까? 한 줄 평? 한 줄 평 딱 하고 거기 코멘트 달지 않는 걸로 합시다. 네. 네. 한 줄 평. 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저는, 3권 분립이 필요하다. 저는 이 의견을 지지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안 볼 거야. 그래서 안 볼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참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주제인데 네. 시간상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예측 사실 원에 대해서는 저도 네. 보기 감상을 위주로 해서 예측을 하기 좀 쉽지 않은데 어떤 시장 트렌드라도 예측을 해보죠.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런 불법 해적판 일본 만화 같은 경우는 계속됩니다. 네. 무조건 계속되고요. 장시시나 이제 마루마루 같은 곳들은 법의 철퇴를 맞지 않을 것입니다.
적폐. 적폐가 점점 쌓이겠지만 근데 유저들의 인식은 그래도 사용자들의 인식은 계속 늘어나서 저는 이제 그런 캐릭터 굿즈 같은 상품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키덜트 문화 결합해서 되게 조금 더 커질 것 같지만 해적판의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정치적 상태 좀 깝깝한 상태로 좀 이어질 것이다. 네. 저는 웹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재연재 작품들이 늘고 있다. 그거가 시사하는 바는 더 이상 과거에 연재됐던 작품만큼 좋은 작품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공모전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질적으로 이제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그 웹툰, 뭐 공감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좀 질적 저하가 저는 사실 우려가 된다. 웹툰에서. 또 이제 이미 데뷔한 작가들이 계속 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지만 웹툰이 이제 영화화되고 이런 거에서는 좀 뭔가 계속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간략하게 이거는 그 아까 방금 전에 말하려고 했던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웹툰, 이건 저는 웹툰 시장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3자, 플랫폼 작가, 독자, 이 3자 구도에 있어서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고 봅니다. 어떤 독자의 경우에는 독자의 권력이 강하죠. 일단 수가 많고. 네. 그만큼 많이 보고. 네. 독자의 권력이 확실히 있어요. 네. 그 작가랑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많이 생겼고,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웹툰을 보다 버리는 것도 쉽단 말입니다. 그죠. 네. 이거를 결별할 수 있는 쪽이 권력이 있는 거거든요. 권력이, 물론 뭐, 지배적인 권력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물론, 그 웹툰에 끌려다니는, 안 나와서 짜증난다, 안 나와서 짜증나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도 생깁니다만, 네. 어쨌든 독자에게도 권력이 있고 그 수가 많은데 플랫폼은 한정적이에요. 사실 플랫폼이 많다고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거기서 정말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것은 몇 곳이나 되는가? 거의 없죠. 네이버 레진도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네, 지금 안 좋아서 사업 정리하고 있고 몇 개. 그 포털 사이트 외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레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네. 솔직히 좀 과저 문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균형의 심한 축 바로 작가 쪽인데요. 네. 이런 블랙리스트 문제 그리고 그 노동 환경 문제, 조건 문제 이런 게 계속 왜 터져 나오는가? 지금 웹툰 소위 지망생 내지 현재 활동하는 작가의 공급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일주일 동안 연재되는 그 만화가 100개 이상 되지 않을까요? 엄청 많던데요, 진짜. 하루에 10개 정도 되는 거니까. 네. 다양성 문제를 제쳐놓고라도 정말 한 사람이 진짜 정말 한 사람이 저걸 다 보려고 해도 다 볼 수 없을 정도의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 네이버만 한정해도 다른 플랫폼은 더 많겠죠? 그죠. 그런데도 그걸 연재하지 못해서 연재처를 찾고 있는 작가는 더 많고 네. 그걸 지망하는 사람 정말 저는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의 베스트 도전 정말 공짜로 정말 네. 열정 페이조차도 안 되는 희망 고문에 가까운 어떤 자신의 어떤 꿈만 보고 견뎌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작가들이 있어요. 그죠.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정말 러프한 해석입니다만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기본적으로 작가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균형이 2018년에도 계속 파열음을 낼 것이다. 이 3자 간의 불균형이 계속 파열음을 낼 것이고 그것이 안정되려면은 어느 한쪽이 희생이 되거나 정말 큰 지금 이렇게까지 일이 커져버린 이상은 좀 뭔가 좀 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안정화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좀 약간 부정적인 좀 예측을 해보고
저 개인적으로. 네. 웹툰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네. 다음 코너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다다음 코너도 그렇고 저는 좀 코너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렵네요.